여러분은 국가 지도자가 정치적 지지를 잃거나 헌법을 위반할 경우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제와 총리제라는 각각의 제도에서 지도자를 해임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드라마일까요? 오늘은 대통령제도에서의 탄핵제와 총리제도에서의 내각 불신임제를 비교하면서 두 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첫 사례는 흥미로운 정치적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1782년 영국 역사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영국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미국 독립전쟁에서의 패배로 대영국 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명성을 자랑했지만 미국 독립으로 그 명성이 뿌리채 흔들리게 됐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영국은 1억 파운드 이상의 부채를 떠안았으며 당시 GDP의 약 70%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했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 실패의 책임은 노스경에게 돌아갔습니다. 의회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죠. 결과는 압도적 불신임이 결정됐습니다. 노스경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스스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내각 불신임 제도의 초기 사례로 평가되며 의회가 행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제에서의 첫 번째 탄핵 사례는 뭘까요? 1868년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기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의 권리 보장 문제와 기존 지배계층의 저항으로 사회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공직자 해임법을 위반하며 의회 동의 없이 에드윈 스탠튼 전쟁부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스탠튼 장관은 공화당 내 급진파와 협력하며 남부 재건 정책을 강력히 옹호한 인물로 그의 해임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존슨에 대한 의회 불신임은 탄핵소추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하원에서 126표 대 47표라는 압도적 결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최종 표결에서는 35표 찬성, 19표 반대로 3분의 2 다수의 딱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제에서 법적 절차가 얼마나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총리제와 다르게 정치적 합의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모두 충족돼야 지도자를 해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해임 절차가 더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통령제와 총리제의 첫 사례는 두 제도의 어떠한 차이점을 보여줄까요? 첫째, 총리제의 노스경 사례는 총리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의 패배는 대영 제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당시 총리였던 노스경은 전쟁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이 됐죠. 의회는 즉각적인 불신임 투표로 그의 사임을 요구했고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총리는 사임을 했죠. 이는 총리제가 지도자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총리제에서는 의회가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도자를 평가하며 그 신뢰가 사라지면 즉각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앤드루 존슨 사례는 대통령제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존슨 대통령은 공직자 해임법을 위반해서 의회와 극심한 대립에 놓였습니다. 하원 탄핵소추도 가결됐죠. 하지만 상원에서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됐죠.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는 대통령제가 단순히 정치적 여론이나 신뢰 부족으로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제는 법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강하며 이는
삼권 분립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스경 사례는 정치적 신뢰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총리제의 유연성을, 앤드류 존슨 사례는 법적 절차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대통령제와 총리제의 절차적 차이는 권력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죠. 이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정당성을 얻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회와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독립성은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의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의회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책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총리제에서 총리는 의회 다수당과 신뢰를 기반하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총리는 국민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구조이며 의회 다수당이나 연합 세력의 지원이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며 총리의 권력이 의회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죠. 이런 유연성은 총리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될 차이가 그 국가의 운명과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장단점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브라질.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라바자토라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정치인과 대기업 간의 광범위한 부패를 폭로하며 브라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탄핵 절차는 약 2년 동안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은 크게 흔들렸고 경제적 불안도 심화됐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장점을 극대화한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경제 회복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이 의회의 간섭에서 독립적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통령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총리제는 어떨까요? 일본은 2006년부터 12년까지 총리가 몇 명 교체됐을까요? 6년 동안 6명입니다. 1년에 1명꼴로. 학급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 많죠. 이 정치적 불안정이 정책 실패와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정책 신뢰도는 하락했습니다. 이는 내각 불신임 제도의 유연성이 지나치게 극대화될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총리제의 장점이 드러난 사례는 영국을 들 수 있죠. 윈스턴 처칠 아실 겁니다. 윈스턴 처칠은 총리가 임명되는 그 시점이 시대적인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총리는 네빌 체인벌리 총리인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의 기만 전략을 간파하지 못해서 2차 대전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얻었던 총리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위기 상황 속에서 2차 대전은 일어나게 됐고 영국 의회는 체인벌린 총리 대신에 처칠을 신속하게 임명했습니다. 처칠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쟁을 주도했죠. 의회의 신속한 지도자 교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총리제가 위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통령제와 총리제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가 우월하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제도의 특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대통령제는 브라질과 미국 사례처럼 리더십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총리제는 반면에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어떤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제공합니다. 대통령제와 총리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신속한 대응과 안정성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